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케어 언리얼 이펙트, 제일 중요한 언리얼 재질과 친해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걸 짧게 압축해서 안내 한번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코디네이트라는 거를 이제 만져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텍스트 코디네이트란 픽셀 쉐이더, 2D 좌표를 가진 픽셀 쉐이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의 쉐이더 프로그램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정점 쉐이더라는 버텍스와 버텍스를 선으로 연결해서 면으로 CPU에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인제 2D 모니터에서 출력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점 쉐이더를 대응해서 그 모양 그대로 정점 위치 차례대로 삼각형을 만든 후에 인제 픽셀들을 찾아내서 그 해당되는 픽셀들을 찍어내는 그 레스터라이즈를 거쳐서 픽셀 화면에 최종적으로 출력한 색상을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뭐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과정이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인제 3D 공간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인제 재현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인제 3D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씌우잖아요. 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좌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UV가. 매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 정점, 이 정점, 이 정점에 딱 정사각형에 대한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면에 대응하는 좌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을 때 똑바로 들어갈 테니까. 그걸 인제 텍스처 매핑 UV 좌표라고 하는데 그 텍스처 매핑을 하기 위해 UV 좌표를 정점 버텍스에 대입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띄울 때 넣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어떤 오브젝트에 넣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0 에서 1의 비율로 정규화시켜서 어 넣어 줍니다. 그 정규화시킨 비율의 좌표가 텍스트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전 시간에 봤듯이 R, D 혹은 U, V 뭐가 됐든 두 개의 채널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 값을 말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아 검은색이 0 이고요. 하얀색이 1 이에요. 자 요거는 위에서 아래쪽 그러니까 양수 방향이 0 에서 1 정방향이에요, 양수 방향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좌표를 R과 G 채널을 채널 두 개를 갖고 전열해서 확인해 보면 혹은 뭐 맥스나 다른 데서 확인해 보면 요런 좌표점을 가지고 보입니다. 이미지가 녹색과 빨간색, 주황색이 녹색, 노란색이 알록달록 섞인 듯한 느낌이 결국엔 정확하게 뭐냐면 좌표의 블랙으로부터 화이트까지 0 에서 1 정규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좌표의 위치를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이미지화 본 거죠, 이렇게. 이미지화했을 때. 우리가 인제 엔진 좌표가 다 달라요. 엔진별 좌표. 그래픽스 표준 API란 그래픽 개발을 위한 도구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던 대로 0 에서 1 U, 0 에서 1 V, X나 UV 좌표가 이렇게 돼 있고요. 왼손 좌표계 오른손 좌표계 들어봤을 거예요. 3D 맥스나 유니티는 0 에서 1 U, X 좌표는 같죠. 근데 Y 좌표가 반대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맥스에서 가져온 것들이 다 언리얼에서 봤을 때 뭔가 축이 안 맞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UV 좌표 기준으로 인제 이거는 제가 강의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픈GL 기반인 유니티 맥스 기반이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인제 움직여 보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요. 언리얼도 그러니까 아까 언리얼은 요렇게, 요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니티랑 맥스는 반대로 움직여요. 유니티랑 맥스는 반대네요.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V 좌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UV 타일링 우리 해 봤고, 그죠? UV 타일링은 이런 돋보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타일이 1 일 때 타일이 0.1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수히 지금 좌표가 이렇게 무수히 많잖아요. 단위를 보기 쉽게 나눈 거예요. 얘를 0.1로 타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확대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돋보기라고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0.1배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요렇게 화면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을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0.1배로 돋보기가 작아져서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ffset U 여기서 0에서 뭐 예를 들어서 offset 이동을 해 볼게요. 이동. 이동은 재질에서 add 값이라고 했어요. 값. 그래서 이렇게 0.2를 이동을 해 봐요. 그럼 여기 잘 안 보이지만 0.1, 0.2 그러니까 이제 0.3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어 이동을 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동을 해 봤더니 뭐가 되세요? 0.3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좌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요. 아 그래서 멀티플라이어가 add로 우리가 타일링과 그러니까 이 크기를 몇 번 반복할 건지 작게 볼 건지 아니면 좌표의 이동을 옵셋으로 얼마만큼 이동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UV에서 제일 중요한 사칙 연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아셔도 되고. 플로우맵이라고 인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를 꾸기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그러니까 여기가 0, 1, 0, 1 이니까 여기는 1, 1 이죠. 아 0, 0, 1, 0, 0, 1 좌표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1, 1 좌표를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그대로 오려 가지고 여기다 이거를 그냥 오려 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뭘 뜻해요? UV의 좌표라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 픽셀 쉐이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D 좌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제 플로우 맵 기능 그러니까 텍스처를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구기는 거죠. 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텍스트 코디네이터 구길 때는 노멀 맵이 굉장히 유리하게 잘 구겨지기 때문에 RG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볼록 렌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결 모양 이렇게 구겨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백 이미지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대각선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R과 G, U, V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밀고 R을 이만큼 밀면 어떻게 돼요? 0.1 밀면 대각선으로 0.1을 미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한쪽으로 흑백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구분 텍스트 코디네이터 가지고 우리가 구겨서 펼쳐지는 것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벡터 툴 레디얼 밸류를 가지고 이렇게 타일링 여기서는 다이나믹 파라미터로 넣어줬는데요. XY 그리고 자 얘가 뭐 1번이 될 테고 얘가 2번 두 가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기본 내용은 벡터 툴 레디얼 밸류에서 타일링을 지금 5에 0.05 하면 이렇게 쭉 찢어지거든요. 이 값을 좀 조절을 해볼게요. 자, 이거 1번 타일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넣어버리면 쭉쭉 늘어나면서 Y축이
빛이 나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 모양을 가지고 패닝도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패닝도 다르게 하고 스타일링도 다르게 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쓰면은 더 랜덤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링 두 개 다르게 주고 패닝 다르게 주고 그 두 가지를 섞은 느낌이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소실점이 중간에 잡혀서 퍼져나가는 빛이 되겠죠. 자, 요것을 가지고 빛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드만 하면은 진해지기 때문에 파워를 한번 눌러서 애드를 하는 내용도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도 충분히 있으면서 밝은 부분이 있겠죠. 자, 요거 이제 텍스처 끝까지 다 펼쳐지기 때문에 이 UV 끝까지 다 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피어 마스크를 가져옵니다. 스피어 마스크. 그냥 텍스트 코디네이터는 그대로고요. B의 0.5 중간 0.5, 0.5예요. 0.5 플랫을 하나 넣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값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심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의 크기는 지금 0.5로 되어 있는데 0이면 안 나오겠죠. 1이면 이렇게 되게 크게 나오고요. 0.5면은 반지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 1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0.5가 되기 때문에 0.5를 주면은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파워 누르고 멀티플라이 약화시켜서 좀 이렇게 은은한 빛 퍼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하나 더 카피해서 얘는 세게 누르고 오히려 멀티플라이를 세게 줘서 섞습니다. 여기는 안쪽,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갈 부분은 좀 덜 빛나게, 바깥쪽에 빛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자, 이 바깥쪽 은은한 부분에 안에 좀 밝은 빛이 더 나오라고 이렇게 애드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동그라미 마스크를 애드해서 넣어서 이 안쪽이 진짜 좀 채워지게, 안쪽이 더 밝게 채워지게 넣어서 파티클 컬러에 곱해서 이미시브 컬러에 넣었습니다. 얘가 빌보드로 쓰다 보면은 그 바닥에 잘릴 수도 있거든요. 바닥에 닿거나 메쉬에 묻혀버리면 이거 딱 잘리지 않게 뎁스 페이드를 기본값을 해서 오퍼시티에 넣어줬습니다. 얘는 발광을 하는 애라서 그냥 언릿의 에디티브예요. 에디티브는 오퍼시티에 마스크를 넣지 않아도 검은색이면 다 마스킹이 알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시브의 간편한 장점이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든 걸 보면요. 얘를 가지고 만든 걸 좀 예제를 볼게요. 만든 게 많아서.